7. 삼부 통합. 1920년대는 총적으로 볼 때 반일 애국 역량의 단일전선회로의 통합 척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전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독립의 기초가 반일 역량의 통일단결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10월혁명과 3.1인민봉기의 영향 밑에서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급속히 태어난 여러 개의 노동운동 단체들은 1920년대 중기에 와서 조선노농총동맹으로 통합되었다. 반일 애국 세력을 한데 묶어 세우기 위한 작업은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진행되었다. 1927년에는 민족 단일당 조직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공산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의 공동전선 기관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어 그 산하에 수만 명의 회원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반일 애국 역량의 통합을 위한 운동은 독립운동의 채권지로 전환된 만주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일 합병 직후부터 만주지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군소 독립운동 단체들은 무수한 리합 집산 과정을 거쳐 1925년경까지는 대체로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로 나뉘어져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자기 단체의 관할구역에 금을 그어놓고 다른 단체와의 협동적 연계도 없이 중세기의 소공국들처럼 서로 등을 지고 할구하던 3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공세 앞에서 각계격파당할 위험에 처하여 있었다. 훈춘 사건과 흥경 사건, 고마령 사건을 비롯한 일본군의 연속되는 대학살 작전과 미츠야 협정으로 만주지방의 독립군 단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봉오골 전투와 청살리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한 후부터 일본군은 독립군의 무장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였고 일본군 1명이 죽으면 조선사람 10명을 죽이는 간악한 심리살육전으로 성장기에 있던 독립군을 피동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패권 다툼에 열을 올리던 각 부의 지도자들은 군 앞에 조성된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부가 태어난 초시기부터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 당시 3부는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경쟁에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하면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3부의 패권 싸움은 이따금 가슴 아픈 충돌과 유혈도 빚어냈다. 나는 1925년 여름에 이미 3부의 지도자들이 무성에 모여 아버지가 사회하는 큰 규모의 회의를 열고 통합실현의 방도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회의는 무성과 만리호, 양지천 세 곳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열흘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족단체연합촉진회였다. 민족단체연합촉진회에 망라된 인사들은 민족단일당 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 파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연계 밑에 제만조선동포의 자치문제와 혁명전선의 통합을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장소를 바꿔가며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왕바 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사건도 생겼다. 그 당시 김동삼, 최동호, 현묵관, 심영준, 림병무, 김돈, 리연, 송상하를 비롯한 3부의 지도자들은 신안툰에 모여 통합회의를 하고 있었다. 신안툰은 길장철도에서 서남쪽으로 30리쯤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인데 길림, 흥경, 화전과 더불어 만주에서 몇 개 안 되는 정치운동의 채권지였다. 3부 합작회의의 기밀을 내탐한 일본 용사관 경찰에서는 평민으로 가장한 5명의 밀종들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밀종들은 신안튼 근처에 동향수구 부락까지 와서 자라자비를 하는 척하면서 3부 합작회의 과정을 탐지하였다. 그러다가 마을 청년들에게 정체가 탄로되어 모조리 처단되었다. 청년들은 밀종들을 한 끈에 묶어 송화강에 수장하였다. 길림 주재 일본 영사관 경찰에서는 중국 경무청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조선 사람들이 일본 양민을 살해하였다는 이유하에 사건 현장과 신안툰에 대한 공동수사를 강요하였다. 이 사실이 경무청의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던 오인화라는 사람에 의해 3부 합작회의 대표들에게 통보되었다. 대표들은 일단 휴회를 선언하고 신안툰을 떠났다. 이것을 세칭 왕바 사건이라고 한다. 왕바란 중국의 속어로
잘하라는 뜻이다.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삼부의 회의는 무수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동반하였다. 삼부 합작을 두려워하는 일제의 집요한 미행과 파괴 책동이 첫 번째 난관이라면 그보다 더 큰 난관은 각 단체 내부에 생긴 파벌들의 대립이었다. 정의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신민부는 군정파와 민정파로 대립되어 있었으며 참의부는 촉성회 지지파와 협의회 지지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였다. 김동삼, 리청천, 리정건을 비롯한 촉성회 측은 정의부에서 탈퇴하였고 김좌진, 황학수를 우두머리로 한 군정파도 신민부와 결별하였다. 삼부 통합회의가 제일 자주 소집된 것은 길림이었다. 길림의 상위가에는 조선 사람이 경영하는 복흥태라는 정미소가 있었다. 길림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은 그 정미소 사무실을 침실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남만과 북만, 동만에서 오가는 독립운동자들까지도 그곳을 단골방으로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복흥태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바로 여기서 삼부 통합회의가 해를 넘기며 열리고 있었다. 복흥태 정미소가 영문중학교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으므로 나는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었다. 그 정미소의 주인은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민족주의자로서 남의 쌀을 찌워주고 도정료를 받아서 밥술이나 먹고 살아가는 소기업가였다. 어느 날 그 정미소에 들리니 내가 아는 영감들이 김영지 선생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김좌진, 김동삼, 심영준을 비롯한 삼부 통합회의 대표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소개해 놓고는 농담삼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 하고 꼭지를 달아놓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선생님들도 조선 독립을 하자는 것이고 저도 조선 독립을 하자는 것인데 사상이 다를 리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그들은 자네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공산주의 선전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 추세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청년들인데 남들이 다 하는 공산주의를 왜 조선 청년들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새 것을 보지 않고 계속 낡은 것에만 매어달린다면 조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고 또 우리는 세대가 다른데 선생님들이 청년들의 심정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하고 들이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영감들은 자네가 아무 것을 하든 우린 상관하지 않겠네. 설마니 자네들이 우리야 타도하겠나?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을 타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점잖게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그 후에도 몇 번 있었다. 가며 오며 이따금씩 들려보아도 삼부가 통합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독립군의 지도자들은 짜증이 날 지경으로 회의를 질질 끌고 있었다. 나는 삼부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들의 생활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라는 것이 고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길림성 밖 저양문 근처에 삼풍잔이라는 간판을 단 여관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다. 삼부 통합회의가 휴회로 들어갈 때마다 독립군의 지도 간부들은 이 여관에 모여 다른 파를 견제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 그 여관 가까이에는 우리가 대중교양 장소를 이용하고 있던 선정도의 예배당이 있었다. 그러다 나니 나도 자연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면 이 삼풍잔에 모인 독립군 상층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들이 정해놓고 쓰는 방에는 손때가 올라 반질반질한 장기판이 늘 놓여 있었다. 독립군들이 심심해한다고 여관 주인이 특별히 만들어 온 장기판이었다. 독립군 용감들은 그 방에서 진정일 입씨름을 하든가 장우냐 멍우냐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삼풍여관 주인들은 독립군 거두들을 섬기느라고 뽕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들을 치를 때는 태풍합 정미소에서 찌어내는 쌀 가운데서 제일 좋은 쌀을 골라 밥을 해먹이곤 하였으며 고기나 두부나 물고기 같은 반찬도 떨구지 않았다. 독립군 지휘관들은 매일 장기놀이로 밤을 밝히면서도 주인들한테서 밤참으로 메밀국수를 꼭꼭 대접받곤 하였다. 그 집 딸이 하는 말이 그것도 다 공짜라는 것이었다. 그는 밤마다 담대 심부름, 술 심부름을 하느라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한 번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저 사람들을 섬기다가는 석 달도 못 가서 거지가 되겠어요
라고 하였더니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나라를 찾자고 싸우는 분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니? 이제 준비가 되면 싸우러 떠날 게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군의 지휘관들은 싸우러 떠나기는커녕 무기를 모아다 창고에 감추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가면 장부책 같은 것을 펴놓고 무슨 일을 하는 척하였다. 젊은이들한테 건달꾼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눈치 노름을 하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그들이 주먹이나 목침으로 책상을 꽝꽝 내리치며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상욕들을 퍼붓기도 하였다. 삼부가 통합을 한 다음 어느 파가 실권을 쥐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 문제였다. 그들은 자기 파가 활동 연한도 더 오래고 업적도 더 크다거니 자기 파가 관할하는 구역이 더 넓고 군정도 더 많다느니 하면서 제가끔 자기 파를 내세우고 다른 파를 깎아내리었다.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밤새껏 주종질을 하다가 다음날 한낮때가 되어서야 일어나곤 하였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태풍합총미소에 갔다가 거기서 상해 임시정부 재정부장이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였다. 그는 자기네 동료 몇 사람을 데리고 길림에 와서 몇 달째 삼부통합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가 청년들과 어울려 장난도 잘하고 진보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도 자주 하므로 우리도 그를 만나면 선생님 하면서 속에 있는 소리를 꺼리낌 없이 터놓곤 하였다. 그날 우리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해 임시정부를 좀 비판하였다. 당신네들은 나라도 민족도 안중에 없이 백성이 어떻게 돼가든 외국에 쫓겨와서까지 제가끔 한자리 해먹겠다고 싸움질만 하며 돌아가는데 그러고도 애국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벼슬을 한대야 촌에 나가서 농사하는 집 몇 집을 상대로 군자금을 거두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데 그런 권력 다툼은 해서 뭘 하겠는가고 우리 청년들 몇이 들러앉아 막 공격을 들이댔다.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정당한 충고에 말문이 막혀 쩔쩔매다가 자기를 모욕한다고 노발대발해서 우리에게 역지거리를 퍼붓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해? 그래, 옳다. 너희들만 잘나고 우리는 못났다. 그럴 바에는 나나 너희들이나 다 같이 실컷 망신을 당해보자. 그는 이렇게 과음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옷을 와락와락 벗어내치웠다. 벌거벗고 거리바닥에 나가 뛰어다니면서 조선 사람 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모욕을 당했으니 그 대신 민족을 망신시키는 것으로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 보았다. 간판은 임시정부 부장인데 소행을 보면 무례한이고 망난이었다. 그가 정미서 담장 밖으로 나가는 날이면 야단이었다. 재정부장의 망신이자 우리의 망신이고 조선 사람의 망신이었다. 그래서 그를 겨우 진정시켜 옷을 주워 입혔다. 우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하였다. 자기네를 비판하였다고 알몸뚱이 바람으로 거리바닥에 뛰어나가려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배꼽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낯살이나 묵은 사람이 그 꼴이니 그게 무슨 정치인인가. 이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 망신을 다 시키었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파쟁을 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고 국월 외교에 매달린다고 곱지 않게 보았으며 군자금을 탕진하며 무의도식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다. 임시정부는 인두세와 구국 의무금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공채까지 발행하고 돈량이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개는 어느 도의 관찰사, 아무개는 어느 군의 군수, 아무개는 어느 면의 면장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라는 것을 주고 그 직함에 따라 해당한 금품을 받아들이는 매관 매직까지 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이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파벌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일제는 그들 속에 주구들을 박아놓어 반일 독립운동자들을 손쉽게 붙잡아갔다. 가장 가슴 아픈 손실은 오동진이 체포된 것이었다. 일제경찰은 주구 김정원을 시켜 조선의 큰 금광주 최창학이 장춘에 와 있으니 그와 교섭하면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동진을 유인해내어 장춘 부근 훅룡산 역에서 체포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얼마 동안 밥맛을 잃어버리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후 오동진의 아들 오경천이 길림영화관에 구경을 갔다가 화재 사고로 죽었다.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업어내오기는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다. 남편이 감옥에 잡혀가고 아들까지 잘못된 후 어동진의 부인은 고민 끝에 정신이상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가 가서 위로도 하고 병구안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부인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동진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정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삼부 통합을 한다고 매일같이 모여 앉아 술추념이 나면서 세력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니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 어동진의 체포에서 맛을 들인 일제경찰은 더 많은 반일운동자들을 붙들어 가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쳤다. 그래도 삼부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말공부질만 계속하였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바지가랭이에 모래를 넣고 정미소 울타리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기 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일제의 만주 침략이 눈앞에 박도하고 조국의 운명도 나를 따라 더 암담해만 가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다 못해 우리는 어동진 사령의 체포를 통해 선생님들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외놈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름 있는 반일운동자들을 하나하나 체포하여 처형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직도 여기에 모여 앉아 회의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은 남만과 북만, 동만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조선 사람 모두가 단결을 이룩하도록 하루속히 삼부 통합을 성사시켜주기 바랍니다. 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삼부의 지도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 싸움질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때의 조바심과 안타까움이란 실로 형언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파벌 싸움에만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간의 무장력을 쥐고 있는 민족주의자들마저 그런 형편이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우리는 생각다 못해 그들에게 좀 더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권력 싸움을 풍자한 연극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3인 1당이다. 준비가 다 된 후 내가 가서 삼부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곤도 푸실 겸 한번 와보라고 하니 그들은 다들 좋아하면서 선정돈의 예배당으로 찾아왔다. 노래와 춤을 비롯한 몇 가지 종목들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처음에는 그 영감들이 연극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세 사람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연극의 내용이 자기네들을 풍자한 것임을 알아채고는 얼굴들이 시뻘개져서 나쁜 놈들, 우리를 감히 모욕해? 저 성주가 아주 못쓰게 됐다고 하면서 달아나 버리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들한테 찾아가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어제 저녁에 선생님들은 왜 공연 도중에 가셨습니까? 연극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자 영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제 저녁 우리를 뭐라고 욕했는가고 나에게 대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하였다. 선생님들, 무엇이 그렇게 노엽습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기에 우리도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연극은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리정연한 말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였다. 그 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정의부의 잔유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심영준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었다. 정의부의 탈퇴파와 참의부 촉성회 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는 따로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각 파의 지도자들은 국민부의 지붕 밑에 들어와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딴 꿈을 꾸었다. 민족주의 진영의 보수 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파벌 싸움을 하다가 종말을 고하였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확고부동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역사는 바야흐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세대교체를 미룰 수 없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청년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이 세대교체를 감당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였다.